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바탑을 만들어 왔는데 요즘은 UMPC, 게이밍 PC 그리고 중국산 에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나와서 이제 바탑의 인기가 저물어서 바탑 개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바탑 제작을 그만두긴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 하나 끝판왕만 만들고 가자. 아스트로시티 9.7. 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자, 그동안 유튜브 초창기부터 정말 수많은 바탑들을 만들어 왔는데 바탑을 만들면서 제가 기술도 조금씩 발전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특히 이 파워키디 A12 요거는 정말 많이 제가 개조를 했죠. 이게 그런 개조의 최종판인데,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바탑도 만들었었고 M100 미니 PC가 들어간 가방형 게임기도 만들었었고 이렇게 작은 이그레2 미니, 여기에는 라즈베리파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마퀴 화면도 구현을 했고, 요거는 오드로이드 N2L이 들어간 제품이죠.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만들고 이것보다 더 많은 수를 만들어서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UMPC들도 잘 나오고 중국산 에뮬 게임기 이런 것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제가 이런 거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발달을 안 했는데 요즘에 정말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바탑의 인기가 이제 거의 한물 가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탑 개조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졌고 저런 가방형 게임기 이런 것도 이제 인기가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끝판왕 만들기. 자, 아스트로시티 9.7인치 거의 한 1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이거 만들어서 올리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는데 저는 좀 늦었습니다. 더 이상 바탑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 출력물들을 구하게 돼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바탑의 인기도 한물 갔는데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M100이 들어간 게임기까지 만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N150 이게 들어간 9.7인치 바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슬롯이 2개 있어서 이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 할 때는 그냥 본체로 하고,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6라든가 철권 8, 버추어 파이터 5 이런 거 할 때는 이 GPU 연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끝판왕이죠. 이 아스트로시티 9.7 요 형태만 하더라도 거의 바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만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보다 잘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기능 위주로 성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7840 HS 같은 고성능의 미니 PC를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 다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고해상도로 넣고 그 디스플레이에서 풀 옵션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이 GPU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워낙에 마감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만 잘 즐길 수 있게 만들면 되죠. 자, 아무튼 너도 나도 다 만들었던 아스트로시티 9.7 바탑 게임기 늦게나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정말 파츠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집에 3D 프린터가 있는 분들이 이거를 출력을 해도 아마 필라멘트 값이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요 제품 아스트로시티 9.7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제작자가 만든 제품입니다. 거의 장인급 실력을 가지신 분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3D 파일을 본인 블로그에 올려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따라서 만들었었죠. 요거를 외부 업체에서 출력을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탑 인기가 좀 한물 가서 다시 공동 구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개인적으로 출력해도 좋겠지만 업체에서 하는 거랑 어느 정도 가격 차가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조립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라즈겜동에 올리는데 그런 거 사시는 것도 좋고, 사실 완제품 사는 게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들 다 가격 따지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아크릴에 배면 인쇄되어 있는 건데 요런 거 뭐 개별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요것도 공동 구매로 해서 좀 싸게 나온 거지, 요렇게 3개만 하더라도 좀 가격이 나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측면 스티커까지, 요거를 다 개별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거 보고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나와 있는 제품들 중고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150 미니 PC 잠깐 열어서, 어차피 이 케이스 자체로 넣으면 발열 때문에 케이스 다 분해해서 기판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비딩크 제품인데 채트리 M150 미니 PC 또 공동구매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뭐 굳이 요게 아니라도 다른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뭐 10인치짜리 다른 제품들에, 아니면 뭐 파워키드 A12에 하셔도 좋고, 사실 근데 파워키드 A12는 좀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좀 추천드리기 쉽진 않죠. 자, 어쨌든 요 제품을 이제 사용할 건데 방열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 방열판 하나 장착을 해야 되겠고, 여기 보시면 M2 SATA 3입니다. 그리고 PCIe 3.0 여기에 이 GPU를 장착을 할 것입니다. 이 GPU는 오큐링크 사용하는 게 제일 성능 하락이 적기 때문에 오큐링크 제품 어댑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2280 제품을 사야 되는데 제가 원래 다른 소형 제품에 쓰려고 샀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댑터를 장착을 했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2280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탑 하단에 구멍을 좀 뚫어놔서 이 GPU 사용할 때만 오큐링크 연결해서 사용하고, 그 외에 뭐 일반적인 게임들은 그냥 이 내장 그래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설명드려야 될 텐데, 디스플레이는 제가 못 쓰는 아이패드 4에서 추출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패드 4 디스플레이와 컨트롤러 보드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같이 파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랑 또 제가 아무래도 PC에 사용할 거니까 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터치 패널을 또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사기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에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9.7인치 아이패드 터치 패널까지 붙어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구매하시면 되겠고, 아이패드 4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2560에 1440 상당히 고해상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M150으로 이 해상도의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풀옵션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 GPU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최고 사양의 바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뼈대까지만 조립을 했습니다. 와, 정말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이음새 부분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와,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야말로 3D 프린팅의 장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실력자입니다. 대부분의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들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나오는 완성품에 비하면은 보통 퀄리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진짜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나사 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조립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리모네 공방 채널이라든가 레트로 꼴뚜기 채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분들 거 참고하고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사는 대부분 M3 10mm가 사용이 됩니다. 스틱 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요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너트로 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길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6mm라서 16mm 사용했는데 뭐 12라든가 14 그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스틱의 종류가 좀 다르죠. 네, 요거는 이제 예전 오락실에 사용되던 텍트 스위치를 각각 하나씩 연결하는 형식이고, 요거는 이제 5핀을 꽂아서 연결하는 형식입니다. 요것만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사용 안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구멍이 2개 있는데 요 구멍 2개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철판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여기 풀어서 철판 제거하고 이 2개를 이제 와셔랑 너트를 사용해서 요 위에서 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는 순서가 같은데 조이스틱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납땜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또 M3 나사가 안 맞네요. 구멍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 비슷한 거 그냥 들어갈 만한 거, 요 M3 나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 파고드는 형태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좀 파고들 수 있는 형태의 나사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M3 나사 대신에 이렇게 끝이 파고드는 형태의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군데를 고정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그냥 강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체결하면 되는데 지금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1mm 정도 더 튀어나왔고 여기를 꽉 체결하다 보면 터치패드 유리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을 넣고 하실 분들은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설계 자체가 터치스크린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살짝 고정하는 정도. 이 기둥은 16mm 그리고 이 기둥은 8mm인데 12mm나 10mm 정도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현재 부품이 없어서 조금 짧은 걸 넣습니다. 왜 이렇게 경사지게 하냐면은 여기 USB에 연장선 같은 걸 꽂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본체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짝 숙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디오 파트만 남았습니다. 스피커를 한때 장안의 화제였던 기가지니2에 들어간 하만카돈 스피커, 요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2히터 사이즈가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넣을 것 같고, 열어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보면 네, 여기 플라스틱을 좀 자르면 어떨지. 일단은 여기 커버가 씌워져야 되기 때문에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피커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요 커버만 벗기면, 와, 이게 플라스틱이 정말 단단하네요. 아, 네, 분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라도 넣는 게 좋겠죠. 요런 2히터까지 이렇게 넣고, 이 가이드가 3인치 스피커에 맞게 나온 가이드인데 요거는 2인치입니다. 하만카돈은 요 사이에 글루건으로 고정하면 뭐 글루건으로 안 될 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앰프는 뭐 요런 20W 이상 되는 앰프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접점은 연결이 되어야 이어폰 잭이 꽂아진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노이즈 필터까지 장착이 되었고, 마지막, 자, 5V. 앰프는 여기 12V에 연결했고, 그리고 전면 조명이 너무 밝아서 저항을 75ohm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 전원 5V 쿨링팬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으로 연결을 해줄 텐데, 요거 지금 하나 추가된 거는 제로 딜레이 보드에 연결된 5V LED가 좀 전압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제로 딜레이 보드 자체에서 전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USB로 빼서 이 USB는 전원만 받는 걸로 PC 전원 버튼의 LED 그리고 버튼 LED 쿨링팬까지 이렇게 3개를 이 USB에서 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USB 연장선. 자, 그리고 마지막 5V까지 해서 이렇게 모든 배선이 끝났고 이제 나사만 조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판왕 바탑. 정말 장인이 설계한 이 바탑을 이제서야 가지게 되다니. 네, 뭐 물론 저도 이게 처음 이 부품 구매하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왠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M150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M150도 안 나왔었고 이 GPU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웬만큼 쓸만한 게 나오지 않았었고 가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최근에 아우스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 GPU를 또 구매를 해서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죠. 그 제품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그냥 일반적인 게임 할 때는 이 상태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트 파이터 6라든가 그런 최신 격투 게임을 최고 옵션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 GPU를 연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뭐 사실 여기다가 HS370 같은 그런 미니 PC를 만약에 넣는다 치면 발열도 정말 상당할 거고 가격도 100만원대이기 때문에 이 GPU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싸게 먹히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GPU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입력 정보 들어올 때는 이제 요거를 연장선으로 해서 그래픽카드와 연결하면 되고, 네, 그리고 원래 이 설계된 게 라즈베리 파이 4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열려 있어서 열 방출되는 것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고 위아래에서 같이 빼내고 스피커가 약간 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흡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열도 크게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를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게 사실 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무게도 그렇고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파손 위험도 크고 그래서 배터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온. 상단에 불도 들어오고 지금 소음이 약간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저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게 27ohm이었는데 27ohm을 연결하니까 아예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했고 그래서 뭐 소음도 아주 크진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반전되어 있는데 어차피 윈도우 들어간 다음에 90도 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윈도우로 부팅이 됐습니다. N150이 들어간 미니 PC 바탑 이 상단에 LED를 넣었는데
너무 밝아서 저항을 부착해 주었고, 원래 이렇게 검정 양면 테이프로 붙였었는데 이게 자죽이 다 비칩니다. 그래서 투명 양면 테이프로 바꿔줬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 듣기에도 나쁘지 않죠. 사운드가 하만카돈이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너무 고음 튜닝이네요. 저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가지니 2에 사용된 하만카돈 그거 아직도 온라인에 있습니다. 6,000원 정도 하는데 그래도 6,000원에 이런 사운드 난다는 것도 또 엄청난 거죠. 저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3인치짜리 풀레인지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우퍼는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아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을 끄면 정말 분위기 있죠. 이렇게 켜놓고 틀어놓고 음악만 듣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상도가 2048에 1536, 상당히 고해상도 아이패드 9.7인치 4:3 디스플레이인데 여기서 사실 M150만 넣었으면은 버추얼 파이터 5 낮은 옵션으로 간신히 돌리고, 스트리트 파이터는 최하옵으로 놓고 해상도도 제일 낮추면 돌아는 가는데 플레이가 거의 어렵죠. 스트리트 파이터 6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고, 자, 일단 어트랙트 모드 네, 4:3 디스플레이라서 고정 게임하기 상당히 좋죠. 고음 성향이라서 이런 게임 사운드에는 또 딱이죠. 지금 N150으로도 모델 2, 모델 3 다 잘 돌아가고, PS2, 게임 큐브 위 이 정도는 다 잘 됩니다. 네, 저음이 살짝 아쉽긴 한데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제 이 GPU를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버추어 파이터 이 정도까지도 돌아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한 제로 딜레이 보드가 구형이라서 이런 게임에서 인식이 안 됩니다. 신형으로 구매를 하시면 엑스박 패드라든가 이런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이 2Q를 이용해서 키보드로 인식되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서는 60프레임 잘 나오죠. 자, 현재 해상도 768, 낮은 해상도의 그래픽 품질 최저입니다. 여기서 45프레임 정도 나오죠. 자, 여기까지 받고 이제 한번 이 GPU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 끝에 누르려면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손톱 때문에 잘 안 눌려서 엄지로. 아우스타 제품. 이 GPU에 사용할 그래픽 카드는 RTX 3050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4060이고, 4060이면 스트리트 파이터 최대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닌데, 이게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보드만 하나 사서 하셔도 됩니다. 이런 보드 받침대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꽂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저렴한 거 하나 구하셔서 중고로 사셔도 되죠. 중고로 10,000원도 안 되니까 저렴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범폰을 높은 거를 해놨기 때문에 케이블이 들어가도 케이블 높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옥큐링크 포트에 꽂고, 연장 케이블은 이 정도만 돼도 연결이 잘 되겠죠. 자, 그럼 켜보겠습니다. 부팅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돌아가고 있고 부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 RTX 406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장치 관리자에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표준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앱을 설치해주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동으로는 안 잡히고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아까 전에 버추어 파이터 5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상도 끝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픽 품질 최저에서 최고로. 이게 그래픽이 올라가니까 16덱으로 돼버리네요. 1200. 네,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1080은 당연히 아니고, 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이 엄청나게 차이나죠. 예. 최고 옵션으로 이제 할만하네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100만원짜리 미니 PC 넣어도 이 정도 성능은 안 나오죠. 자,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제가 살짝 M150에서 해봤는데 최저 옵션에 해상도도 가장 낮게 해놓고 20프레임 정도 나왔었습니다. 상하가 많이 잘려서 이러면 4대3으로 만든 보람이 없는데, 자, 먼저 그래픽을 좀 올려야 되겠죠. 자, 품질 제일 높게 놓고 해상도가 이 위로 못 올라가네요. 근데 4대3으로 안 되죠. 네, 이 정도 화면 사이즈면은 8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장 높은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프레임은 거의 60에서 고정이죠. 네,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까지 즐겨봤는데 4대3 디스플레이가 이런 또 단점이 있네요. 이 최신 게임에서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점이 좀 아쉽고, 그래픽카드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발열도 거의 없고 조용합니다. 어찌되었건 4대3 비율은 PS2 그리고 위까지, 위도 사실 16대9 모드를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큐브 PS2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M150만 들어가 있어도 이 4대3 화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버추어 파이터도 살짝 위아래 공간이 있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는 조금 아쉽고, 어쨌든 그래픽 카드 추가하면 최고 화질로 이런 격투 게임 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야간에 정말 이 조명 효과, 오디오로 써도 될 만큼 사운드도 빠방하게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네, 아무튼 정말 거의 단점이 없는 최고의 바탑 게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트로시티 9.7, 다들 보통 라즈베리 파이 N100으로 많이들 만드시는데, 조금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N150 이 GPU 지원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각 게임의 세팅만 잘 해놓으면 키보드 마우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 나중에 여기에 스팀 OS를 설치하면 또 상당히 좋겠죠. 해상도 지원 여부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바탑 중에서도 끝판왕급에 속했던 아스트로시티 9.7 바탑, 여기에 만드셨던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추가해서 한번 끝판왕 바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탑 만들 일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이 바탑 이상 되는 바탑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디자인 좋은 바탑을 누군가 설계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기성 제품으로도 사실 바탑이 요새 인기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많이 안 만들고 있습니다. 파워키디사도 A13 만들고 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아스트로시티 9.7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바탑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요거 없으시면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그게 어렵다면은 완제품도 라즈겜동에 가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구매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힙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더 개조하면 되겠죠.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고성능 미니 PC 넣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신 격투 게임 할 때만 요거 연결해서 하게끔 요렇게 하는 게 최고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바탑 한번 만들어 봤고, 아마도 바탑 졸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